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톡. 국내 유일의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 7시면 여러분도 변함없이 경영토크를 들으러 오시는 거죠. 예, 오늘도 변함없이 스튜디오에 두 분 와 계십니다.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의 최동석 경영 담당 이사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퓨처 컨설팅의 유정식 대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 대표님 요즘 방송 좀 많아지셨나요? 예,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이 예. 방송 끝나고 또 어디 또 그 팟캐스트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방송 또 가야 됩니다. 경영 토크가 좀 도움이 됐나요? 예, 많은 도움이 됐고요. 이것 보고 이제 연락이 오는데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아유, 예, 천만 다행이고요. 네. 우리 최동석 기사님은 처음 이거 시작할 때만 해도 나는 방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고 굉장히 긴장을 하셨는데 이젠 어느새 댓글을 읽으시는 여유까지. 예. 저는 배우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방송을 빨리 배우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 오늘 주제 뭔가요? 오늘은 그 유능한 관리자란 누구인가란 타이틀인데요. 우리가 이제 관리자가 되면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관리자가 똑바로 직원들을 관리해야만 뭐 성과가 제대로 나고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유능한 관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 직원들을 올바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뱃살들이 출렁인다. 젖살들은 흘러내려. 남자들아 명심해라. 배 나오면 끝이다. 바디뷰 입자, 바디뷰 입자. 배 나온 아저씨도 바디뷰 입자, 바디뷰 입자. 젖혀진 총각들도. 잠시만요. 우리 오빠 바디뷰 입고 가실게요. 싱글벙글 웃는 여친. 오빠 짱. 자신감도 수직 상승. 남성 전용 보정 속옷 입어보자 바디뷰.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호텔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반강제 가입한 보험. 보장되는 건 대체 뭐지? 게다가 보험 아줌마는 연락조차 되질 않는다. 나이, 성별, 직업, 병력에 따라 보험사, 보험료도 천차만별. 의료, 암, 운전자 보험 등 모든 생활 필수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비교 분석 설계해드립니다. 무료 전화 080-888-8111로 전화주세요. 상담 후 보험 신청을 하시면 첫 해 보험료 50%를 다시 돌려드리며 ins888.kr로 접속해 상담 신청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첫 달 보험료 50% 할인 이벤트는 손해보험 제외 3만 원 한도 내에 지급해드립니다. 네, 국민TV 라디오에서만 만날 수 있는 광고가 아닐까 싶어요. 참 특이한 내용에, 그쵸? 예, 음원 수익을 기부하는 가수분까지, 예, 저희 조합원이 되셔서, 국민TV 라디오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뿌듯한 광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맙네요. 네. 우리 최동석 기사님 주말도 없이요, 많은 분들에게 협동조합 정신 전파하러 다니십니다. 어제는 또 춘천을 다녀오셨어요? 네. 춘천에 가서 오랜만에 춘천 청춘연차를 타고 갔다 왔더니 아주 제가 청춘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춘천에 갔더니 원주에서 오신 분들, 철원에서 오신 분들, 저 인제 뭐 이런
오신 분들이 모여서 함께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깜짝 이벤트로 김용민 PD도 왔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네. 연예인이 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얼른 끊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찬밥이셨나 봐요. 아니 뭐 찬밥은 아니고 더운 밥은 먹었는데요. 예. 그래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짜 강원도는 땅이 넓어가지고요. 한 번 옮기는데 막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모이는데 참 힘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3시간 걸려서 많이 모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준비 모임을 우리 백마고지님이 이제 다음번엔 또 원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우리 협동조합의 정신과 앞으로 미디어 협동조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TV 개국과 관련돼서도 이제 많은 논의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유 대표님, 우리 네. 최동석 이사님도 관리자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그렇죠. 관리자시죠. 예. 아, 그러면 저희가 오늘 경영 토크를 통해서 우리 최동석 이사님이 좋은 관리자인지 유능한 관리자인지 예.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경영 토크를 들으면? 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귀 쫑긋 세우고 정말 열심히 들어야겠네요. 예. 근데 이제 네. 약간 좀 이제 굳이 차이가 있다면 이제 관리자의 역할도 하지만 경영자의 역할, 그러니까 관리자와 경영자는 약간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경영자가 하는 역할과 경영자는 비전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할이고요. 관리자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하고 그쪽으로 탈선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구분이 되나요, 그 용어가?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네. 이제 독일 말로는 이게 구별이 되는데 영어로는 executive 레벨이라고 하고 네. 그래서 C 레벨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경영진이고 나머지는 다 매니저죠. 매니저. 네, 영어로 말하면 네. 매니저, 시니어 매니저, 주니어 매니저 이렇게 하지만 이제 C 레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chief 오피서들 예. 이거는 경영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도 구별이 되고 독일어도 구별이 되고 서양 언어로도 구별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구별이 되죠. 경영자 그러면 다 임원진들을 경영자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 관리자라고 그러면 이 직원들 중에서 중간 관리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관리자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 리더의 역할에 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중요하고 이 관리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사실 근데 직접 직원들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잘 다독이고 잘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그 사람은 바로 관리자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좀 뭐랄까요? 이게 리더에 비해서는 좀 하찮은 일을 한다. 이런 식의 시각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팀장이나 어떤 부의 부장이 됐든 이 관리자가 되면요. 아마 그 전날 밤 잠을 잘 못 이룰 거예요. 그렇죠? 내일 부서원들 앞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다음에 향후에 이 팀원들을 어떻게 관리해 갈지, 그들의 친구가 돼주고, 그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제 같이 해결해주고, 솔선수범하고, 여러 가지 다짐을 하면서 아마 잠을 뒤척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마 굳은 마음으로 관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초심을 굉장히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팀원이나 부서원들한테, 어떤 불만을 많이 받는, 욕을 많이 듣는 그런 관리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이 상사들에 대한 안 좋은 면을 갖다가 이렇게 올리면요. 굉장히 많은 좋아요 이걸 받아요. 예. 네. 그 정도로 이제 상사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관리자의 역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리자를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관리자의 역할. 예. 예. 글쎄요. 일단 저는 가장 본인이 실질적인 현업 업무도 하면서 그러니까
직원들과 같은 일도 비슷한 일도 했던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그 마음을 잘 알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정말 많은 의견을 조금 경청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좀 경영진한테 어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 일종의 그 직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리인 같은 그런 상태인가요? 변호인이라기보다는 중간급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의견을 다 취합해서 회사와 어쨌든 조율을 잘 해줄 수 있는, 전 너무 이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그런 역할도 직원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 주기를. 네. 그래서 직원들이 그 위에서 떨어지는 일을 막아줄 수 있는 맞아요. 방패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회사로부터 약간 부당한 걸 당했을 때 가서 조금 이건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직원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뭔가 조금 너무 어버이 같은 역할인가요?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많이 기대를 하죠. 네. 특히 이제 경영자들이 또 관리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합니다. 뭐 변화 관리 잘해야 되고, 위기가 닥치면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통솔력 당연히 필요하고요. 뭐 인맥도 넓어야 된다. 침착함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커뮤니케이션도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전략사고, 직원들 격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부하 직원들도 역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관리자가 참 신의 영역에 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군요. 예. 이렇게 이제 관리자들한테 여러 그 역할을 기대하는데요. 우리가 그 솔까말이라고 그러죠. 뭔지 아시죠? 솔까말. 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런 관리자가 세상에 있을까요? 이런 걸 다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신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없어요. 예. 혹시 그러면 이런 관리자가 문희정 아나운서 나중에 될 수가 있습니까? 꿈도 안 꿉니다. 예.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존재하면, 만약에 우리 회사에 이걸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분을 내주셔야 되죠. 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큰일을 하시라라고 해서 내줘야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는데요.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이걸 기대한다는 것이죠. 예. 이 관리자들이 사실 중간 관리자들이 굉장히 괴로워요. 예. 저도 만약에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니시면 한 부장 정도 됐을 텐데 아마 제일 괴로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관리자가 되길 끊임없이 요구받으면서.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과연 그 유능한 관리자라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정하게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불행의 시작은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바로 그때 불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리자는 완전한 관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불완전한 관리자로서 조직을 운영한다.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게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유능한 관리자라고 한다면 그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분하는 사람이 유능한 관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아마 우리가 계속 그동안 경영 토크에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직원들의 역량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이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늘. 예. 네. 그 유능한 관리자들은 이제 직원들의 역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현실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역량이 향상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안 된다고. 착각이죠. 예. 가르치면 달라질 것이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 이 컨설팅도 하고 있지만 강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고 얼마나 바뀔까? 과연 제가 가르치는 이 내용을 갖다가 나중에 가서 다시 복습이라도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사님 그러면 협동조합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하시는 게 일이시잖아요. 네.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조합원들은 협동조합 정신을 머릿속에 뿌리 깊이 박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교육을 통해서 안 달라진다면서요. 성품이 달라지진 않아요.
정직한 사람이 부정직하게 되지도 않고요. 부정직한 사람이 정직하게 되지 않습니다. 네. 불성실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으로 교육한다고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선 역량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지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가르쳐주면 그 지식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로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특히 생산성이 높은 조직의 조직 구성원들에게 교육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대개의 경우 이제 독일 기업을 예를 들면 한 100시간에서 200시간 정도 교육받습니다. 교육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여하죠. 일반 회사에서요? 일반 회사도 이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독일 기업의 평균 노동 시간이 1,300시간, 1,400시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100시간에서 200시간을 직원들 교육하는데 쓰도록 한단 말이에요. 유급으로. 그 당연히 유급이죠. 예. 다 유급으로 교육해요. 그러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이 부정직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려고 교육하는 거 아니고요. 새로운 환경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해서 그 변화에 내가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냥 교육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협동조합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에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나는 게 협동조합이라거든요. 특히 협동조합은 더 많은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육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하에 카페를 만들어서 교육장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육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우리 유정식 대표의 관점은 그 사람의 역량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타고난 역량은 이제 성인이 되면 대부분 다 개발됐거든요. 그래서 개발된 역량이 더 개발된다고 더 개발시키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은 그건 별로 올바른 투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역량을 그런 정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직무를 맡았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항상적 성과에 수렴하도록 돼 있어요. 금년에는 높은 성과를 냈는데 내년에는 이상한 아주 평범한 아니면 낮은 성과를 내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 패턴과 성과는 항상적 성과에 수렴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역량을 바꾸기 위해서 드립다 교육시킬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네. 네. 그렇죠. 문희정 아나운서는 기계를 잘 다루세요? 저요? 예. 아니 보통 수준인 것 같아요. 그 가르쳐주면 또 가르쳐준 대로 하는데 특별히 즐겨 하거나 또는 거기서 창의성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보통 기계치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계를 잘 못 다룬다. 하지만 그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우리가 원래 다 어떤 기계든 만나면 잘 다룰 수 있도록 그런 이 능력까지 키워줄 수는 없죠. 교육을 통해서. 아유, 그건 안 되죠. 네. 하지만 예. 이래서 이제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개별 그 기기의 사용법은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은 거기까지만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네. 근데 내향적인 사람을 갖다가 외향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 전혀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유능한 관리자들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갖다 잘 구분하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유능한 관리자고요. 없는 것을 잊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있는 예. 걸 잘 발견해서 예. 쫙 끌어내주는 관리자. 예, 그런 사람이 유능한 관리자죠. 근데 대부분의 이 관리자들은 약점만 보려고 그래요. 직원들의. 약점만 봐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고쳐주려고 그러죠. 예, 약점을 보완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상당히 불가능한 영역인데. 그럴 때 우리 일반 네.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30년을 키운 우리 엄마도 못했던 거를 왜 저러려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 유능한 관리자의 생각이고요. 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조차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능한 관리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유능한 관리자들은 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이죠.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사람이 유능한 관리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능한 관리자들은 직원을 갖다가 여러 가지 관점을 보는데 성인을 보느냐, 아이를 보느냐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뭘로 보는 게 맞을까요? 직원을.
당연히 성인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관리하고 가르쳐야 되고 끊임없이 챙겨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동등하게 예, 대해주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관리자들은 내가 뭔가 케어해줘야 될 대상이 바로 직원들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 본인이나 케어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관리자 되기 전날 잠을 못 이루는 이유도 그런 케어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성인으로 보는 게 맞죠.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성인이라면 유능한 관리자들은 직원들을 통제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 존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존중해줘야죠. 저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관리자가 되면 완장을 찾다라고 소위 표현을 하죠. 네. 이상하게 완장만 차면은 사람들에 대한 그 어감 욕구가 생기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통제의 대상으로만 이제 보게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어떻게든 이제 그 우리가 어떤 기업은 자율근무제를 이제 시행을 하면서 사실 자율근무제가 사실 뭐 8시간만 일하면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든 상관없다는 게 자율근무제의 원칙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꾸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 끄집어내려는 그런 욕구가 있더라고요. 아. 예. 이 사람이 언제 중간에 바깥을 나가서 딴짓을 했는지. 그렇죠? 그런 걸 잘 이제 골라내려는 이 통제의 어떤 시각으로 직원을 바라보려는 게 여전하더라고요. 이 관리자들은 또 그게 본인의 역할이라고 또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서 이제 그 댓글 하나 네. 제가 봤는데요. 연희동 한쌤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나오셨던 그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협동조합에서 경영자는 다른 사업체의 경영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비전을 제시하는 경영자라고 하셨는데 협동조합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근데 이쁜 고양이까지 같이 올려주셨는데. 고양이 키우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네. 그 경영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사회의 멤버들을 일반적으로 경영자라고 해요. 우리 임원들을 아까 경영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임원들이 양산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상무 뭐 이렇게 달면 다 임원이라 경영자라고 해서 옛날에 그 대한항공에서 그 이 라면 상무. 네, 왕상무님이요. 포스코에. 네, 임원된 지 몇 달 만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지금 완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하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경영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임원이지만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경영자라는 것은 이사회의 멤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라는 것은 미국식 이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유럽식 이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달라요, 구성이. 그러니까 이사회의 멤버가 된다는 말은 그게 디렉터들의 모임이잖아요. The Board of Directors. 그러니까 디렉터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누가 디렉터냐. 그러니까 디렉션을 줘야 디렉터거든요. 그러니까 디렉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디렉터의 역할은, 경영자의 역할은 디렉션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아갈 북극성이 어디냐. 우리가 나아갈 이 기업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정립해서 그 직원들에게, 말하자면 관리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디렉터예요. 이해했죠. 경영자는 역할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전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 협동조합은 비전을 어떻게 주느냐.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협동조합의 정신에 비추어서 협동조합은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을 다른 주식회사와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살아가기 때문에 다 주식회사 방식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 경쟁 사회로 가는 거예요. 경쟁 사회로 가면 우리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계속되잖아요. 이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협력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협동 사회가 되도록 비전을 심어주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리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매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에 그런 이제 손이 없잖아요, 손발이. 그러니까
디렉터로 있으면서도 이제 관리자의 역할도 같이 하고 또 실무자의 역할도 하고 타자도 다 쳐가면서 그 워드 프로세서도 해서 규정도 같이 만들고 하는 일들을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게 커지면 워낙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탈선했는지 판단하고 그래서 탈선하지 않도록 방향을 다시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경영자의 역할이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경영자는 뭐가 다르냐? 일반 다른 사업체와 협동조합의 경영자가 아주 많이 다르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그 유능관리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혹시 그 동기부여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유, 굉장히 많이 듣죠. 네, 동기부여란 말 갖다가 관리자들은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들을 것 같아요. 내가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혹은 직원들한테 우리 상사는 나한테 동기부여를 안 해준다.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능한 관리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동기는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네. 유능한 관리자이기 때문에 네. 그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맞춤형 동기부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동기는 부여할 수 없다. 네. 동기부여란 말 자체가 사실 어폐가 있는 말이죠. 그 누가 누구한테 동기를 준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동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적 동기가 있고 내적 동기가 있거든요. 네. 외적 동기는 이제 보상을 통한 동기죠. 돈이나 뭐 승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기를 가져라 하는 것이 외적 동기인데 이 진정한 동기는 내적 동기죠. 안에서 본인이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내적 동기거든요. 그건 외부에서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 유능한 관리자가 어떤 그런 내적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죠. 그러니까 내적 동기를 깎아 먹을 수는 있지만 내적 동기를 생성할 수는 없다. 예. 저 완전 이해했어요. 네. 깎아먹을 수는 있어요. 네, 깎아 먹을 수는 있지만 그 부하 직원의 내적 동기를 외부인인 상사가 생겨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 진짜 회사 위에서 올인해 보려고 했는데 정말 하는 꼴 보니까 나 안 한다. 나 안 해. 나 안 해.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직장인들. 예. 내가 그렇게 몸바쳐서 회사에 해봤자 이놈의 회사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네. 맨날 관리자가 불러서 엉뚱한 소리 나고 나 안 하고 말아. 예. 나도 몸살일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아까 유능한 관리자들은 직원들을 성인으로 본다고 그랬죠. 네. 성인은 스스로 동기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렇죠. 아이들처럼 동기를 누가 줘야만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기를 자신이 부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할 수 있는 건 유능한 관리자들은 직원들을 존중할 뿐이다. 참 좋은 말인데요. 존중. 예, 존중이죠. 이 존중이라는 말이 사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사실은 이제 존중의 목적은 직원들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몰입하면서 거기서 이제 행복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존중이거든요. 예, 칭찬해주고 겉으로 이제 이렇게 좀 으쌰으쌰하고 이런 것이 사실 존중이 아니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주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존중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동기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동기는 부여할 수 없고요. 관리자의 최선의 할 일은 뭐냐면 어떤 재능이죠. 재능. 그러니까 역량이죠. 그 재능을 갖춘 사람을 발견하는 사람이 유능한 관리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존중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을 갖다가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유능한 관리자죠. 그래서 잘하는 일을 찾게 하고 잘하는 일을 좋아하도록 격려를 해주고 옆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차차 무언가 나아진다는 느낌을 주도록 해야 돼요. 나아진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면 사람들이 사실 재미를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존중의 방법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잘하는 일을 찾게 하라. 그다음에 잘하는 일을 좋아하도록 격려하고 세 번째는 나아진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존중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댓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리자에 대한 설명. 이렇게 이렇게 눈물 흘리는 그 뭐라고 말해? 두 줄기 눈물이 흐르는 그 닉네임을 쓰셨는데요.
그 예를 들어 실제 인물로 비교해 주세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뜬구름 잡는 듯한 그냥 교과서 같은 얘기라서 되는데요. 지금 우리 유정식 대표님 말씀은 다 옳은 얘기죠.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방송해왔던 내용들을 종합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관리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실무하면서 겪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금융기관에서 주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제 영업소장들이 있어요. 사기업에서 일할 때 영업소장들이 그 세일즈맨들을 이제 관리하는데 영업소에 한 9명, 10명, 11명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주 형편없는 영업소를 맡아서 영업소장으로 부임한 관리자가 아주 초임 관리자죠. 대개 나이가 30에서 35 그 어간에 있는 초임 관리자들이 부임하면 대개 어떤 관리자는 한 6개월 만에 확 이렇게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영업소를. 그래서 그 세일즈맨들을 예를 들어서 뭐 20명, 25명, 뭐 많게는 뭐 30명까지 영업소를 키워요. 그래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분할합니다. 영업소를 이렇게 분리해서 다른 영업소를 또 만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걸 몇 개 하게 되면 이제 지점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인사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늘 그런 영업소장들을 늘 예의주시했어요. 제가 지금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늘 면접해서 제가 찾아가서 늘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업소를 단시간 내에 부흥시키느냐. 그리고 한 1년, 2년 그런 사람들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지금 유정식 대표님이 얘기하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대개 그 세일즈맨이 그 여성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힘든 일이죠. 가서 세일즈 한다는 게 항상 거절과 거절과 거절의 연속이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엄청난 예. 감정 노동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도 세일즈 못하고 들어온 날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영업소장이 영업소에 앉아서 그런 세일즈맨들이 들어오는 것을 다 받아주고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 관리예요. 영업소에 영업소 관리비가 나오면 자신이 쓰도록 돼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영업소장이. 그렇지만 자기가 안 씁니다. 그 세일즈맨들의 총무를 스스로 뽑게 해서 그 총무에게 다 맡깁니다. 아.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돈에 대해서 완벽한 그 결벽증을 가지고 있어요. 관리비지만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자기가 안 씁니다. 다 그 직원들이 쓰도록 스스로 쓰도록. 그리고 자기 예를 들어서 이게 오잖아요. 그 손님이 자기 손님이 와도 자기 돈으로 쓰고 그 관리비에서 쓰지 않습니다.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걸 저는 그때 symbolic management라고 해요. symbolic. 그러니까 상징적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주머니에서 내 관리비를 내가 스스로 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 관리비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써라 하는 거죠. 그분들을 위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존중이라는 게 그냥 말로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밤낮 얘기하고 소용없어요. 행동으로 존중을 보여주는 관리자들이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아주 공정하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세일즈를 많이 해와서 성과가 좋은 세일즈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일즈맨에 특별히 그 눈이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귀엽고 네. 얼마나 이 대우를 해주고 싶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성과가 낮은 사람에도 성과가 높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거죠. 이게 몇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돈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어떤 그 영업소장은 이렇게 아주 부흥시키는 영업소장의 특징은 우선 그 영업소에 부임하면요. 그 여성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화장실에 자기 돈을 들여서 그 비데를 깔아줍니다. 아. 화장실에다. 그럴 정도로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자, 경영자 똑같습니다. 그 직원들을 위한 자기 희생과 헌신 이것을 보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세일즈맨을 위해서 면담을 합니다. 진짜 당신 영업소장이 어떻게 하냐. 나이가 다 많으신 분들도 많아요. 내가 아파서 감기 들어서 몸살이 들어서 집에서 누워서 출근하고 싶지 않을 때 소장님 얼굴만 보면 펄떡 일어난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리자들의 역할이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인간 존중,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관리자들의 헌신과 자기 희생. 이것은 그 조직을 살리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교과서적으로 설명하니까 잘 이해를 안 되시는데 제가 그런 것을 언젠가 시간이 되면 좀 책으로 써내려고 그런 사례들이 부지기수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이게 그 낮은 성과를 내는 그 관리자들의 그 여러 사례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하죠. 방금 이제 성과를 많이 내는 관리자들은 일종의 그 서번트 리더십 그런 그렇죠. 쪽인가요? 그렇죠. 네. 네. 군림하는 리더라기보다도 그렇죠. 네. 나는 그분들에게 더 많은 돈을 벌도록 내가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게 있어요. 네. 사회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그분들이 어려운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된다. 이런 사회적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파도 영업소장 얼굴만 봐도 내가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동기부여예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동기부여죠. 네,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지지난주부터 토요일마다 지역협의회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나가죠. 나가는데 최동석 이사님은 단 하루도 안 빠지고 토요일, 일요일 다 다니세요. 그러면은 솔직히 직원 입장에서 저희도 힘들어요. 힘든데 힘든다는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보다 더 힘들게 다니시는 이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솔선수범하시거든요. 그렇죠. 괜히 또 내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쑥스럽게. 아니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저희 앞에서 예를 들어서 나 힘들어서 못 하겠다. 내가 얼마나 너네를 위해서 희생하는데라고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하셨으면은 이사님 생색내는 거 봐 할 텐데요. 신기한 게 단 한 번도 그런 말씀 없이 다니시니까. 저희들이 부끄럽죠. 아까 유희님이 이제 질문하셨는데 잘하는 사람 바로 옆에 계셨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 최동석 이사님. 그 여기 우리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리자들은 아마 자기한테 이 판공비가 나오면요, 그걸 이 충무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걸 가지고 회식을 시켜주면 자주 회식시켜주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오늘 내가 밥 쌀게 이러는 거죠. 생색은 또 있는 대로 내요. 그렇게 하면 동기부여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판단이죠. 직원들은 그렇게 밥 사는 것도 싫어요. 밥 안 먹고 싶어요. 여기 또 이제 수호 천사장님이 질문을 올려놓으셨는데요. 이 주식회사는 경영진과 주주들이 이익을 쉐어한다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과 어떤 부분의 이익을 공유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협의회 설립을 위해서 계속 할 때마다 이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점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선 짧게 많이 들으셔서 그렇죠. 저는 다 외웠습니다. 그 협동조합은 민주적인 조직 체계라는 거고요. 주식회사는 비민주적인 조직 체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층 구조에 따라서 명령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협동조합은 그럴 수 없다는 점이 다른데요. 이익을 쉐어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생긴 잉여가 여기는 이익이라고 하지 않고 잉여라 하는데요. 그 잉여를 배당해 주는데 누구에게 배당해 주냐면 조합원들에게 그 이용고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이 발전한 나라는 부가 골고루 이렇게 편안하게 돼서 누구나 다 인간적인 삶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유럽의 그 협동조합의 발상지인 유럽은 지난 수십 년, 길게는 100수십 년 동안 계속 협동조합이 국가 전체적으로 편만하게 그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오늘날과 같은 부강한 국가가 됐다. 복지 국가가 되는 방법은 협동조합밖에 없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참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 보면 국민 TV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우리가 뭐 방송의 방향이라든지 본인이 생각하는 것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뭐 후원을 끊겠다. 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후원이 아니죠. 저희는 후원 아닙니다. 예, 후원이 아니라 사주가 되는 건데, 네. 이 후원이라는 표현을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그분은 사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본인 스스로의 자격부터 갖추지 않으신 분인 거죠. 네. 저희가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현장 조합원 가입 신청을 받을 때도 후원이라는 표현을 하시면 후원 아닙니다. 네. 사주가 되시는 겁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좀 샜네요, 앞으로. 예. 네. 자, 오늘 주제는 유능한 관리자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있습니다. 준비한 거 3분의 1도 못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예. 뭐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또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유능한 관리자.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제 나의 발전 있지 않습니까? 조직에서 나의 어떤 발전은 조직의 책임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철저하게 그건 개인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예. 그렇죠. 근데 많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유아적인 직원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회사에서 교육을 안 시켜줘서 내가 일을 못한다라든지, 그렇죠? 내가 이런 분야의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가 뭔가 도와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이 비난의 화살을 회사로 돌리는 곳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자기 상사한테 돌리는 거죠. 상사가 자기를 안 키워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조직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스스로를 갖다가 성인이 아니다를 갖다가 이 자인하는 꼴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성장하려고 하는지를 생각을 한다면요. 네. 회사를 위해서라는 만약에 명목이 붙는다면은 네.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뭔가 성장 욕구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회사에 핑계를 댈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게 말하는 직원들은요. 이제 교육 다 찾아먹고 회사 그만두더라고요. 예. 예. 이렇게 이제 나의 발전은 회사의 책임이다라고 직원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만드는 이유도 사실은 그 책임은 또 회사에도 있어요, 일부. 왜냐하면 성과를 내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또 하니까 직원들은 그래, 내가 성과를 낼 테니까 나한테 좀 교육을 시켜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서로 이제 잘잘못이 둘 다 있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픈 현실이네요. 네. 예. 이렇게 이제 유능한 관리자들은 이 어떤 개인의 책임이, 개인의 발전은 개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그걸 이제 끊임없이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도와주지 않는 건 아니죠. 개인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일깨우는 사람이 유능한 관리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이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우리가 평가할 때 분명히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점이 잘하고 어떤 점이 못한다. 이걸 갖다가 피드백 해주길 바라거든요. 직원들은. 네. 그런데 사실 피드백의 주체는 이 관리자가 아니라 바로 직원들이 돼야 됩니다. 예. 유능한 관리자들은 직원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피드백을 자기한테 해달라라고 요구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유능한 관리자예요. 굉장히 드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분위기상. 예. 예. 그러니까 직원들이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상사가 나한테 피드백 안 해준다. 이렇게 좀 보채기만 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만 이 직원들이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나한테 피드백 해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사가 나한테 피드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한테 피드백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자기의 후임이든 자기의 동료이든 아니면 다른 부서의 사람이든 그런 체계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상사한테 약간 뭔가 당신은 이게 부족하다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기분 나쁘죠. 예. 상사가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도 역시 기분 나빠요. 그렇죠. 예. 자신의 단점은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관리자든 누구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이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피드백 해줄 사람을 갖다가 본인이 선택하도록. 그러면 자기한테 설령 자기의 단점을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덜 기분 나쁘죠.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평가를 없애라라는 말을 여기저기 많이 하고 다니는데 뭐 그 덕분에 이제 이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평가를 없애라는 사람한테 돈을 안 주겠죠. 그것 대신에 이 피드백을 대체를 해라. 피드백으로 대체를 해라. 단 직원들이 스스로 자기한테 피드백 해줄 사람을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직장 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겠어요. 네, 실제로 이런 일들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를 뿐이죠. 네. 예.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런 체계로 가야만 직원들이 그 평가를 안 받고도 스스로 자기의 어떤 뭔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강점을 피드백하는 게 좋겠죠. 약점보다는. 예, 그렇죠. 네. 약점은 사실 본인이 제일 잘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사실 마음이 조금 상하긴 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약간의 이제 생각이 좀 다른 분이 계실 텐데 유능한 관리자들은 일 잘하는 직원한테 신경을 쓸까요? 아니면 일 못하는 사람한테 신경 쓸까요? 못하는 사람한테 신경을 써서 그래도 평균치를 올려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일 잘하는 직원한테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고 해요. 예. 잘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더 가게 되면요. 네.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예, 물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공평이란 단어가 사실 굉장히 정의하기 나름인데 이 공평이라는 말을 누구한테나 똑같은 어떤 동일한 양의 동일한 시간에 관심을 둔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예, 공평이라는 말은 사실 이 각자가 하는 것에 연동이 좀 돼야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분도 계시는데 일 못하는 직원한테 관심을 많이 쏟으면요. 과연 일 못하는 직원이 성과를 더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무언가 문제점이 있는 걸 좀 해결해 주면 그래도 그전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그냥 하게 되거든요. 예. 여기서의 관심은 인정입니다. 인정. 인정.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사실 본인이 일 잘하고 있다는 것 같다가 본인이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말을 누가 해주지 않아도 본인이 봐도 누구한테 다 이렇게 칭찬받고 호평을 듣고 있으니까 일 잘한다는 느낌을 알고 있죠. 근데 그 관리자가 만약에 그걸 지나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네. 또 적절한 인정과 네. 격려와 칭찬은 필요하죠.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도요. 일 잘하는 사람한테 분명히 뭔가 관리자의 인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관리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쟤는 일 잘하니까 뭐 신경 안 써도 일 잘해. 아니요. 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말하는 관심 이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한테 그에 맞게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일 못하는 사람만 관리하는 사람이 이 유능한 관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 못하는 직원들은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 못하는 이유. 뭘까요? 일을 못하는 이유요? 네. 뭘까요? 첫 번째는 원래 뺀질뺀질해서. 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진짜로 능력이 안 돼서. 역량 부족. 역량 부족으로. 네. 세 번째는 역량은 있지만 그 일과 맞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 일 못하는 직원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건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뺀질뺀질하고 그렇다라는 친구들은 사실 아웃시켜야 됩니다. 빨리 아웃. 예. 아웃시키는 게 그 친구를 위해서 좋고 조직을 위해서도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가 케어해야 할 일 못하는 친구들은 바로 현재 일이 맞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 친구. 예. 본인의 역량과 맞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 친구를 갖다가 맞는 일을 맡기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유능한 관리자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일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네. 인정해주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일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예. 예. 또 유능한 관리자의 이제 마지막 생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승진, 예,
사실 뭐 우리가 승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승진을 일종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예. 그래서 하지만 유능한 관리자들은 일 잘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승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진은 일종의 채용이에요. 채용이죠. 왜 그럴까요? 왜 채용이 돼야 될까요? 지금 저는 사실 네. 승진에 대해서 갑자기 그냥 제 생각을 네. 뒤집어 버리시니까 네. 혼란이 오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승진은 일을 잘해야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위에서 필요한 역량과 네. 상사일 때 필요한 역량과 부하 직원으로 있을 때 역량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직급에서 일을 잘하는 친구라고 해서 위로 한다고 해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지난번에 최동석 이사님께서. 그렇죠. 그렇죠. 현업을 잘하는 것과 관리자로서 역량이 뛰어난 것은 좀 다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고 역할이 다르다라고. 역할이 다르니까 예. 분명히 역량이 다른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현재 직급에서 일을 잘한다? 그래, 일 잘하니까 널 승진시켜줄게. 라고 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포지션, 그 포스트, 거기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과 예. 또 일반 직원으로서 그 높은 성과를 내는 역량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또 경영자가 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관리자로서는 잘하던 사람이 말하자면 경영자로서 승진을 하는 거야.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승진을 하면 아주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맨날 직원들 관리하는 데 힘쓰거든요. 경영자는 직원들 관리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면밀한 그런 그 검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조직의 철학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이 과연 매일매일 일어나는 의사결정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녹아 있는지를 늘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볼 겨를이 없죠. 그러니까 관리자의 역할과 경영자의 역할과 내가 계속 구별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또 일반 직원들이 실무를 하는 것과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실무를 잘한다고 해서 관리자로 승진시키면 잘할 것 같지만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새로 채용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배운 이후로 제가 실무형인지 아니면 관리자형인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됐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실무형 같다라는 생각. 예.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가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렇죠. 요즘에는 요즘 회사들은 이제 관리자로 올라가는 것이 일종의 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화돼 있죠. 관리자로 올라가야만 연봉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유능한 관리자들은요. 이 안 될 사람을 잘 키우는 사람이 아니고요. 될 사람을 더 잘 되게 만드는 사람이 유능한 관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관리자의 어떤 역량이랄까요? 그것은 굉장히 그 팀, 그 부서의 어떤 크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이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를 굉장히 잘 뽑아야 됩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 유능한 관리자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좀 짧았어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나요? 아니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나요? 예, 다음 주에는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오늘도 두 분 소중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